자, 이제 환경 설정이 됐으면 세팅이 다 됐어요. 사원 등록도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살짝 환경 세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면서 제목은 수당공제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 자료 입력은 인사급여 근로소득 관리의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화면에 들어가면 요 화면이 펼쳐질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급여 자료 입력은 근로자한테 이제 매월 급여 지급하는 거잖아요. 급여뿐만 아니라 뭐 수당 같은 것도 있고 비과세 소득 같은 것도 있고 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입력하는 화면이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자, 그런데 급여 자료 입력하기 전에 사원한테 지급하는 급여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처음에 해줘야 될 작업이 뭐냐면 이 F4 수당공제라고 해서 수당공제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사원한테 지급하는 수당하고 급여, 뭐 상여 이런 부분들 수당하고 그리고 공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등록을 해줍니다. 마치 환경 설정해 주는 것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세팅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급여 내역을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F4 수당공제 등록을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수당 등록 화면이 요게 나올 거예요. 수당 등록 화면이 나오는데 코드는 자동적으로 뿌려지는 거고 과세 비과세 여부 수당명이 수당이 뭐냐 뭐 기본급도 있고 상여도 있고 직책 수당 월차 수당 식대 뭐 자가운전 보증은 쭉쭉 나오죠 여기. 그러면서 유형 근로소득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급여다 상여다 뭐 코드라든가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월정액은 뭐냐면 생산직 근로자들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 통상임금은 퇴직금 계산할 때 회사가 판단할 이런 부분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용 여부 이 항목 중에서 내가 사용할 부분은 여로 하면 되고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부로 하면 급여 자료 입력 화면에 항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수당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기본급, 상여, 각종 수당의 과세라든가 또는 비과세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용을 등록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세팅된 이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혹시라도 회사가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러면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이렇게 쭉 해서 이 중에서 보고 우리 회사는 요거 쓰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용 여부에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식대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식대 20만 원 지급을 하면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다. 그러면 식대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다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식대는 비과세로 돼 있는데 그럼 이것을 과세로 바꿀 거냐? 이거는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비과세로 돼 있는 이 식대는요. 여기 사용 여부에다가 사용 안 하겠습니다. 부해 놓고 여기다가 새로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새로 등록을. 자, 다시 과세 구분에서 비과세를 선택할 때 수당명에서 F2 코드 도움을 통해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등록된 수당을 사용할 때는 사용 여부에서 여러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등록하는데 자, 기존에 등록된 수당명하고 과세 구분이 다른 경우에 사용 여부에서 부를 선택하고 추가로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 현실상 식사 제공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자, 여기 요거는 그대로 하면서 하고 여기다는 과세 해놓고 식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 여부를 하면 요것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과세 부분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구는 비과세 처리해 주는데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누구는 종업원 차량이 있고 회사 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비과세가 되는데 회사 차량도 없고 그런데 그냥 자가운전보다 일률적으로 지급하자. 그러면 누구는 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과세되는 사람, 비과세되는 사람을 따로따로 이렇게 자가운전 보조금 여기 비과세 되는 거 그리고 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 별도로 등록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과세 적용되는 사람은 비과세란에 과세가 적용되는 사람은 과세란에 이렇게 구분해서도 설정해서 사용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라든가 생산직 근로자 등 연장 근로소득 비과세 이런 부분들은 사원등록 정보가 연계돼서
비과세 여부가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중간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 지급 항목 뭐 이런 부분들은요, 임금명세서 작성을 위한 거고요. 사실은 연말정산이라든가 급여 계산이라 세금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비과세 항목을 입력 화면에 색깔 표시, 여기에다 체크 표시하게 되면 색깔로 구분이 돼요. 과세, 비과세 이런 부분들이 색깔로 구분되면 참 좋겠죠. 편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면 되고요. 급여 입력 화면에 계산 방법을 표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은 급여 입력 방법 나중에 화면에 딱 보면 급여 옆에 급여 계산 방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표시 안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당 등록이고요. 공제 등록은 뭐냐면 급여에서 공제되는 차감이 되는 항목들이라는 얘기. 뭐가 있겠어요? 소득세 같은 게 있고 4대 보험 같은 게 있겠죠. 국민연금, 건강, 고용, 장기 뭐 이렇게 그리고 소득세, 뭐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쭉 다 돼 있을 거예요. 다 사용 여부를 해서 체크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여기 공제 등록 전에 수당 등록에서 보면 자, 수당 등록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최근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죠. 경영 성과 같은 거, 그리고 뭐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가 다 비과세가 되겠죠. 비과세, 뭐, 여기다가 비과세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비과세, 그리고 수당명에다가 이런 부분들 써놓은 겁니다. 경영 성과급이다, 내일 채움이다. 그렇게 해놓고, 근로소득 유형 가가지고, 여기 유형 가가지고, F2 코드 검색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내용들이 쭉 다 나와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면 되고요. 이 코드라든가 한도는 자동으로 뿌려져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가면 이런 부분들은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서 수당 등록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잠깐 얘기했던 건 뭐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이런 부분들은 사원 등록에서 정리를 이렇게 쭉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여러분들이 조회해서 F2 코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쭉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당 등록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공제 등록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급여 지급 우리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라든가 공제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세팅 작업이 다 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급여 내용 입력해요.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귀속 연월 그리고 구분 뭐 급여 또는 상여 이런 부분들 나올 거고 지급 연월일을 입력을 해 주게 됩니다. 지급하는 급여 귀속 연월 그리고 급여 지급 연월일을 입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급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여기 계산 방법이 표시됐죠. 이거 표시 안 할래? 그러면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표시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기본급, 식대, 뭐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라든가 쭉쭉쭉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금액을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러면 급여라든가 상여,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소득세 그리고 그 연금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자, 국민연금 등 공제 항목에 이런 부분들은요, 어디에 있는 거? 우리 사원 등록에서 등록된 이 정보에 따라서 자동 반영이 돼서 오케이, 이게 맞다 그러면 F8 마감 버튼, 여기 마감 취소가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마감 취소 요게 활성화되는 거고요. 마감이 안 됐다 그러면 F8 마감이라고 기능 키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마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매달 이렇게 반복해서 급여자료 입력을 할 때는 다음 달에 급여자료 입력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급여자료 입력을 할 때 기존에 입력된 게 있으면 전월 급여대장 전달에 자 이번 달 급여 입력하는데 전월에 급여대장 한 게 있으면 전월 거 복사해서 쓸까요? 이 얘기는 뭐야? 야, 급여가 거의 매월 비슷비슷하면 복사해서 쓸까요? 라는 거 물어봐요. 오케이 하든가 아니면
아니요, 나 해가지고 새로 입력을 하겠다. 뭐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새로 입력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아까 그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동 세팅돼서 사원 등록에 등록된 정보를 갖고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은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또는 EDI 이런 부분이 신청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근로소득관리 사회보험 스크래핑 예수금 관리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을 조회해가지고 여기 사이트를 접속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사이트를 접속을 해가지고 매달 부과되는 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니. 그래서 그것을 직접 확인해서 여기다가 개별적으로 입력해 주는 게 일반적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기능키를 좀 살펴보면요. 기능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여기 F6 지급일자라는 게 있는데 F6 지급일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 혹시라도 지급 연월일을 입력을 했다가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그 화면에서 바로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F6 지급일자를 클릭해서 본래 지급일자의 지급 연월일은 한 번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수동으로 변경이 안 돼요. 어떻게? 요거 클릭해가지고 지급일자 수정합니다. 복사 이동합니다. 삭제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능키 해가지고 지급일자 수정키 눌러서 이 중에서 뭐 언제 거 요거 지급일자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 하고 요 화면들을 여기서 복사해서 쓰는 부분들 또는 삭제할 때 근데 복사해서 주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SF4 사원 간편 등록 및 기타 역삼각형 있죠? 여기 보면 사원 간편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SF7 건강보험 이 공단에서 블로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 SF4 사원 간편 등록 및 기타 여기에 보면 상여금 같은 게 지급이 돼가지고 소득세가 만약에 증가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증가되는 소득세 계산 내역이 궁금하면 여기 역삼각형 클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여금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지급돼서 그런데 소득세가 갑자기 증가되는 이 금이 얼마나 될까? 그게 궁금해? 그러면 요거 클릭해서 보면 된다라는 얘기.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여기 삭제는 입력한 급여 대장에 대해서 삭제 후 다시 입력할 때 활용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은 보통 이렇게 정상적으로 쭉 하면 되는데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급여 수당 등록, 공제 등록 세팅한 대로 해서 매달 급여 그리고 사대보 원천세 소득세는 자동 계산되는 거니까 사대보험만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매달 거의 똑같아. 일이 업무가 심플해.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였냐면 중간에 퇴직하는 직원이 있을 때 중도 퇴사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중도에 퇴직하는 그러니까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할 때 보니까 이번 달에 직원이 누가 한 명이 퇴사를 해. 그러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에 급여는 당연히 지급을 하지만 그 지급하는 급여 그 해에 연말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급여 대장에 반영을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퇴사월에 급여 지급하는 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걸 주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먼저 해줘야 될 게 주의할 거 사원등록 화면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직원이 퇴사자는 분홍색인가요? 약간 그런 비슷한 색깔이에요. 정확한 색깔은 아마 분홍색 같은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여하튼 색깔 표시가 돼. 분홍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하면 색깔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여 자리 입력에 가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이 화면에 가가지고 사원 등록, 퇴사 연월 입력, 그리고 그 다음에 급여 자리 입력 화면에 와서 당연히 퇴직원의 급여를 다 입력을 합니다. 직원별로 해서 쭉쭉 다 입력을 해요.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도 다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퇴사자의 급여 요 입력하면서 F7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가 여기 있네 여기. 예. F7 중도 퇴사자 정산을 클릭해서 연말 정산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연도 중에 연말 정산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 뭐 의료비,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을 못 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있으면 파악이 되는 게 있으면 뭐 의료비라든가 파악이 되는 게 있으면 반영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반영을 못 한다니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7 중도 퇴사자 정산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라든가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만 보통 입력을 합니다. 다른 항목들은 입력하지 않아요. 그거 다 공제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재취업한 회사한테 연말정산할 때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자 본인이 스스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정산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특별공제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타난다는 얘기고 이런 거 반영을 한 다음에 급여 반영 클릭해가지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영이 돼서 중도 퇴사자 정산은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요. 자, 급여 반영 요거 클릭 여기 나왔네. 급여 반영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소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고 연말정산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중도정산 소득세액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퇴사월 소득세 반영이라는 이 키가 있는데 이것은 중도 퇴사자 정산을 진행하기 전에 입력된 급여 자료 의한 원천징수세액 반영 여부를 선택하는 건데 반영을 선택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동시에 나타나는데 공제 총액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F8 마감을 하게 되면 중도 퇴사자에 대한 정산도 마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급여 자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 될 게 어디냐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가야 되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급여 자료 입력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몇 가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2월 달에 급여를 지급을 하면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는데 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급여 자료에 급여 자료 입력 화면에 반영을 하는 것처럼 연말정산에 대한 내역도 급여 자료 입력 화면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는데 자, 일단은 2월 달에 연말정산이 다 진행이 됐다고 할게요. 연말정산이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연말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입력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연말정산을 참조해서 연말정산을 먼저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건 언제 하느냐?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급여 자료 입력 언제 거예요? 당연히 2월에 지급하는 급여를 화면을 클릭해가지고 요때 입력을 합니다. 귀속연을 2월달 급여 지급을 할 때 연말정산 지급한 이 부분까지 반영을 할 때인데 자, 급여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F7 중도 퇴사자 정산의 역삼각형 보면 SFU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클릭을 해서 연말정산을 반영을 합니다. 자, 요거 F7 중도 퇴사자 정산에 요거 해서 SFU 연말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연말정산. 그러니까 연말정산한 내용을 급여 자료 입력 화면에다가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 연말정산 쭉 다 돼 있고 사원 다 체크해가지고 연말정산 데이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해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자료가 쭉 다 뜰 겁니다. 이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연말정산 보조 화면에서 아직 안 불러왔으면 새로 불러오기 클릭해서 반영하고 요게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 요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란에 요게 반영이 되면서 그 다음에 F8 마감을 하게 되면 요것도 간편하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요거는 지금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연말정산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을 금액이 너무 크게 되면 분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납. 어떻게? 추가 납부세액이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1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분납을 안 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한꺼번에 다 징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가 납부세액 발생하면서 10만 원 초과했다. 그럼 분납을 적용하는데, 분납은 몇 개월까지 하느냐? 3번에 걸쳐서 합니다. 2월, 4월, 2월달, 3월달, 4월달 3번에는 다 완납을 해줘야 돼요. 급여 지급 때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F7 계속 요거네. 중도퇴사자 정산의 역삼각형에 보면 F11 분납 적용이라는 메뉴 기능키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게 되면 이 분납 적용 보조 화면이 뜰 겁니다. 팝업창이 뜨고요. 여기에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내역 중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초과하는 사원을 선택. 물론 전체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전체 선택해봤자 10만 원 초과되는 사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될 거예요. 여하튼 선택하고 그 분납 환급 계산 요거 클릭하고, 그리고 분납 적용 요 탭 클릭해서 하면 적용이 다 되고, 그리고 F8 마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언제 2월 달에 했어. 2월 달에 하고 또 하나 3월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도 또 똑같이 F7 중도퇴사자 정산 요거 클릭해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3월 달 했어. 3월 달하고 또 언제까지? 2월부터 4월 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4월분 급여를 지급한 후 F7 똑같이 F11 분납 적용 클릭해 가지고 추가 납부세액 반영을 해주면 4월까지는 다 납부가 완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납이 종료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급여 자료, 지금 이 화면 이 설명하는 것들은 중도퇴사자 정산이야 그대로 하지만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분납세액이 발생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연말정산을 다 설명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연말정산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급여자료 입력하는 사례에 같이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